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대학기금 분석 시리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상호금융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기 연체 채권을 세대학기금에서 매입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정책공조 의무의 소극적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의 현실적인 조치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뉴스인데요. 세대학기금에서 지역 신보와 상호금융 연체채권 4,400억을 매입했다라고 오늘 방금 전에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인데요. 자, 세대학기금 4차 매입 현황을 보게 되면요. 대부업체로부터 1,100억 원 정도를 매입을 했고요. 지역 신보에서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225억 원, 산림조합과 기타에서 각각 19억, 11억 해서 전체적으로 4,400억 원 규모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4만 7천여 명 되시는 분들이 추심에서 해방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면요. 이번 매입을 통해서 4만 7천 명이 추심에서 해방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세대학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이 중단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학기금이 이제 심사를 거쳐서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소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은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이제 세대학기금 설명드릴 때 다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업체 현황을 보면요. 자,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에서 요거는 이제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입니다. 세대학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13곳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이라든지 채권 차입 허용이라든지 유인책을 제공해서 더 많은 대부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정부 입장에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세대학기금을 외면하고 빈틈 노린 채권 재매각, 서민은 추심 도돌이표다. 요거는 제가 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기사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추심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라, 대응 5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강력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기사를 보면요. 요 내용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다른 업체에 매각해서 추심 이어가는 경우 일부만 갚으면 감면해 준다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속여서 소액 상환을 유도하고 그래서 믿고서 이 말을 믿고 상환하면 채권의 시효이익이 상실되면서 대부업체는 추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5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어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금융권 관계자가 서민의 대출 채권을 자산 재판매와 수익 창출 도구로만 취급하고 국가가 부여한 추심 라이선스를 어떤 정책적 상생수단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대부업체로 채권이 계속 유통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악이 금융사의 부실자산 정리 이익보다 크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정책적 상생수단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 행정적 조치가 뭘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일부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장기 연체 채권을 헐값에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사가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이제 대부업체에서 매입을 하죠. 그때 대부업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시장 가격이 뭐 29점 원금의 29.9% 이렇게 매입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최소 25%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멸시효 임박한 채권에 대해서 일부 변제를 유도하고 있는 게 또 큰 문제죠. 이거는 어제 동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변제를 유도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말고 대응 5원칙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체 간 재매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장기 추심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소멸시효 임박한 채권을 다시 살려서 계속해서 추심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책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세대학기금 이런 정책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여한 추심 라이선스는 갖고 있으면서 공적 채무 정리에는 협조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기반의 행정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행정조치 옵션에는 어떤 옵션이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추심 영업 조건을 강화하는 겁니다. 라이선스를 조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허가 등록한 대부업체가 있고 또 무허가 대부업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사채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부업에 대해서 등록 조건을 좀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가능한 조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유 중인 장기 연체 채권 7년 이상 된 그런 채권에 대해서 일정 비율 예를 들면 30% 이상 공적 채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의무화하는데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추가 충당금을 손실 충당금을 20%에서 30% 가중시켜서 회계상의 어떤 손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금융도 제한하는 겁니다. 자금 조달을 좀 제한해서 이렇게 은행권 차입 같은 것도 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통해서 공적 채무조 참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심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멸시효 6개월 전 채권에 대해서 추심할 때 시효 안내 의무를 한다든지 변제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부활한다는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취 보관도 의무적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추심 내부 통제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연체 채권 보유 상한제를 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7년 이상 연체 채권 보유 비율을 상한을 설정을 해서 일정 기간 내에 정리할 의무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설정을 해서 이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 충당금 또 적립을 시키고요. 감독상 경고도 하고 관리 대상으로 관리 대상 업체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이상 연체 채권 보유를 하면 보유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장기 연체 채권 보유 상한제를 도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대법제에서 정부 정책에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매각을 제한하는 겁니다. 재유동화죠. 이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다시 일부 변제를 유도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변제를 유도를 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 다시 그거를 또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을 하고 계속해서 추심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 그런 순환이 되는 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입 후에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통상 3개월인데요. 3개월 이상 채권 재매각을 금지, 물론 지금도 재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왕왕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이라든지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 또 제재를 또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전에 채무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채권이 어디에서 갖고 있는 건지 이거를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업체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고지 의무를 좀 강화해서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또 역시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재 강화를 해서 이런 시효 임박 채권을 다시 변제 유도해서 다시 매입해서 또 다시 매각하고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너무 과격하게 이런 행정 조치를 해 나가게 된다면 대법체에서 또 시장 철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불법 사채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음성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경한 행정 조치에다가 플러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법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법체 입장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금융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부여를 해서 이게 강경한 행정 조치와 더불어서 금융 인센티브 이게 하루빨리 병행 조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대부업체에서도 빠르게 이렇게 세도약기금에서 진행하는 어, 매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호금융 연체채권,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울러서 정책 공존 의미의 소홀한 대법체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행정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